지난번에 그 효에 대해서 글자 미나에 그 문자로다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문자도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돌릴게요. 여기 표시해 놨으니까 혹시 책이 접히더라도 뭐 좋은 글자는 다 갖다가 그림하고 이 고사하고 엮어서 그런 물상들하고 섞어서 그림을 걸어서 늘 안방이든 어디든 걸어놓고 늘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자, 훌륭한 사람이 되자 그런 의미를 두는 그림이에요. 오늘은 19. 자, 읽어볼까요? 책은 저희 진도 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훑어보시면 되겠어요. 아유활락이면 형제 영락이니라. 아유우환이면 형제 여군이라. 수유타친이나 기약 형제리요. 형제 화목이면 부모 희지시니라. 네. 형제가는 집에서는 그렇게 늘 싸워요. 그렇죠? 그래서 싸우면서 큰다 이런 말도 있는데 나가면은 또 내 편이고 그래서 그 시경에도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담장 안에서는 싸운다. 요 글자는 좀 어려운데 아이 아자가 있어요. 근데 혁, 싸울 혁. 문 안에서 애들은 싸운다. 그래서 하고 장. 왜요? 기모. 글자가 지금 글자를 보면 이거는 싸운다라는 혁이고 담장의 장자고 이건 막을 이것도 보면 밑에 볼시가 있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상황을 살피는 거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음이 어예요. 그 막을 이것은 음이 뭘까요? 예, 뭐. 잘 아시네요. 업심여길 뭐. 글자가 여기가 물수가 있으면 바다 해죠. 그렇게 된 글자. 또 이렇게 마음심이 있으면 후회하다 그럴 때 회. 그쵸? 옆에 똑같으면서 이건 업심여길 뭐. 간단하게 이 부분만 뽑아봤어요. 시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형제는 담장에서는 지난번에 요 우자에 대해서 어조사 우자다 해서 어조사 기능이 어조사 어자하고 같다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런 글자예요. 꼬부라지는 글자죠. 우. 형제는 담장에서는 싸운다. 밖으로 모욕을 막는다. 이어지면 형제는 담장 안에서 싸우지만 외부로 서로 모욕당할 일이 있거나 침입당할 일이 있으면은 막아주는 관계다. 그래서 형제가 많으면 든든하고 이제 그런 거죠. 저도 딸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은 걱정이 돼요. 걔가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라. 그 형제가는 그런 거예요. 싸우지만은 서로 있는 거 없는 거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게 여기도 보면 사자수학에서 형제의 우애를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뭐 다 아시는 거죠. 내용은 형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유 활락이면 나에게 활락이 있으면 환영하다 그럴 때 즐거울 환자
락자, 즐거울 락자. 나에게 활락한 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형제도 또한. 도 그러면 벌써 또 역자는 된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하려고 형제도 또한 즐겁다. 아유우한, 나에게 우한이 있으면 즐거운 일이나 걱정스러운 일이나, 그래서 위에는 활락, 밑에는 우한. 그러면 형제도 역시 걱정해 주죠. 근심해 주죠. 수유 타친이나 비록 숫자, 비록 다른 친척이 있지만 뭐 친척 많죠. 형제 말고도. 그러나 형제만한 친척이 없기 때문에 형제처럼 그렇게 나 같은 그렇게 절실한 친척은 형제만한 이가 없기 때문에 반어법을 썼어요. 강조하느냐고. 기약 형제. 어찌 형제만 하리요. 뭐뭐만 그러면서 같을 약자를 했는데 같을 약자가 형제 같은 이가 있겠는가 그런 건데 우리말로다가 간편하게 관습적으로 쓰는 그 말이 뭐뭐만 하다, 뭐뭐만 하겠느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자가 나오면은 부정사하고 합해서 약자든지 또는 이게 같을 약이기 때문에 같을 여자든지 비교문에 잘 쓰는 구지요. 그래서 불여 그러면 백문, 불여, 일견 이런 식으로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느니만 못하다. 그럴 때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교문은 많이 나오게 되는데 뭐뭐만 이거를 이제 같을 여자로 우리 말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기약 형제, 어찌 형제만 하리요. 형제와 같겠는가. 그만큼 형제가 가깝고 중요한 내 피부치. 형제 화목이면 부모 희지신이라. 형제 간에 화목하면 화자 서로 몸은 다르지만 잘 화합을 하는 거죠. 친목하면 부모가 기뻐한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게 그냥 최고인 줄 알아요. 어쩌면 자기의 기쁨보다도 부모님이 엄마가 좋아하고 아빠가 좋아해서 상도 받아오고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런 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런 대상이 부모에게서 이성으로 가고 이제 또 새로 꾸리는 자기 가정으로 가고 이렇게 그 시각이 달라지는 건데 그만큼 지금 요건 어린이 대상이니까 모든 그 중심을 부모한테 두고 부모님이 기뻐하면은 나도 덩달아서 그런 것이 동료가 돼서 열심히 하고 그런 시절이 어린 시절인데 그런 부모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의 자식이에요. 부모가 좋아하는 사람이 부모님의 자식이에요. 즉, 나 말고 내 언니, 오빠라든지 뭐 형제, 자매가 되겠지요. 그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그분들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시해서. 그러니까 나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그 자식들한테 잘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도 설명을 해요. 형제간에 가까이 지내고 형제간에 친히하는 것을 부모님이 좋아하는 그 사람을 나도 좋아해야죠. 부모님이 아끼는 그들을 나도 아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부모, 형제와 나와의 관계를 아주 절실하게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사사여친하여 필공 필경하라. 제자 시칙하라. 어우 죄송해. 선생 시교 얻은 제자 시칙하라. 수쿵 야매하여 물라 독서하라. 근면 공부면 부모 열지시니라. 네. 사사여친 섬길 사자, 일사자가 섬기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모를 섬기다, 사군, 임금을 섬기다 이렇게. 스승님을 섬기기를 어버이 같이 해서 내 부모처럼 해서 필공, 필경. 예가 있는 모습이 공이에요. 공경하다 그럴 때 경은 뭐라 그랬어요? 조심하다, 삼가하다, 두려워하다.
일을 신중히 할 때 경신의 경으로 쓴다 그랬죠. 그러면 경자는 공경할 때 경은 그런 신중함이고 공이 예가 있는 모습이에요. 내 분수를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 예인데 예가 있는 모습이 공이에요. 스승님 섬길 때, 스승 섬길 때에 부모처럼 해서 예의를 다하고 공경을 다하라. 언제나 조심하고 그 부모님처럼 스승님도 그렇게 대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스승에 대해서 언급하느냐고 이렇게 사하고 친하고 나왔는데 한 가지 더 끼어서 일체로 보는 것이 뭐예요? 예, 군이죠? 임금 군자인데 예전 같은 사회는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는 사회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요즘에다가 끼워놓고 보면은 직장에서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어디 가나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그런 관계가 군신관을 비유해서 쓸 수가 있죠. 군신을. 그래서 그 군사부일체 그런 말은 내가 임금을 대하는 것과 내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과 내가 선생님을 대하는 것과 그것을 한 가지로 한다는 게 일체죠. 그렇죠? 똑같이 부모님 대하듯이 임금님도 그러니까 직장의 상사도 또 말하자면은 스승님도.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 군사부를 나한테 다 똑같은 은혜를 준 상대예요. 말하자면 나를 낳게 해주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먹여주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것도 말하자면 내가 이래서 봉급을 타는 거지만은 그게 곧 나의 삶의 터전이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임금님이 먹여준 것이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이고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준 것이고 이 세 가지는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상대는 똑같이 대한다. 그런 표현이 돌아가셨을 때에 신종추원이라는 소리도 나왔는데 돌아가셨을 때에 모시는 그런 대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부모의 경우에는 3년상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3년상을 다 온전히 하는 거를 다 할 치자 해갖고 치상 그렇게 해요. 치상.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 3년상 치상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복식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근신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심상 그렇게 쓰고 심상. 임금의 경우에는 또 역시 부모의 상하고 비슷하게 한다. 나란히 한다. 마찬가지로 한다. 그런 의미로다가 모방자를 견줄방자 그래서 본뜰 방자가 있거든요. 그 방이라고 써서 그런 의미로 방을 쓰고 방상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보면은 다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치상, 심상, 방상 그렇게 하죠. 선생 시교얻은 제자 시칙하라. 선생님께서 시교 가르침을 베풀다. 시행하다 해서 행할 행자처럼 쓰이는 게 베풀 시자예요. 제자 시칙. 여기에서는 제자는 선생님이 있으면 제자가 있는 것이고 시칙할 때에 시칙. 이거는 이 시자고 칙이 법치칙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즉이 이미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쵸? 뭐뭐 하면 그래서 접속사로다가 즉자를 쓰는데 의미 두 개인 거예요. 역할이 두 가지로 다 쓰는 거예요. 많이 쓰죠. 고측 그럴 때 즉, 접속사를 쓸 때 뭐뭐 하면 그리고 결과문이 아래로 들어있고 명사로 쓰면 법칙칙, 법칙이다 해가지고 법칙칙 이렇게 쓰죠. 그래서 칙, 즉 여기에서는 칙의 역할로다가 썼어요. 정치문으로 보면 정상적인 문장으로 놓고 보면은 목적어가 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받다 이래서
시 이래야 되겠지요. 이것을 본받다. 근데 시자가 뒤에 놓이는 것이 넉자성어로 만들었을 때에 균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자는 이것을 본받는다 하면서 시자가 이 시자가 도치된 시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제자는 늘 본받아서 배우고 하는 거죠. 숙쿵 야매하여 물라 독서하라. 일찍이 숙이고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 숙쿵. 늦게 잔다 야매. 밤늦게 잔다 야매. 심야 그럴 때의 야자예요. 깊은 밤이 야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요.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이 많은 건데 뭐 해요? 깨어있는 시간 동안? 공부하라는 거죠.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제 벼슬을 해서 관리가 되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고, 학생은 공부하라는 거고, 여기는 지금 제자 이렇게 이런 입장이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서 그 사이 열심히 예습복습하고 공부해라 그런 말이죠. 물라 독서하라. 마음신변이 되어 있고 뭐뭐 하지 말아라. 독서를 게으리하지 말아라. 근면 공부하면 부모 열지시니라. 공부를 근면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부모가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물라 독서 하는 독서하고 근면 공부하는 공부하고 공부라는 말은 사실은 이 문어체의 속성이 아니라 구어체예요. 일반 그냥 이렇게 어록으로 말할 때에 쓰는 말이 공부예요. 지금도 공부했니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은 문어체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라는 의미에는 여가, 틈, 시간, 또 내지는 노력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공부예요. 지금도 중국어에 보면은 니 여우 요 공부를 써서 콩후 니 여우 콩후마 너는 지금 시간이 있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남아있는 소리가 공부예요. 그게 이제 노력하다 이렇게 쓰여서 오히려 지금 공부하다 이런 소리가 옛날에는 독서라고 쓰인 거거든요. 책을 읽다.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게 쓰이는 경우인데, 독서 그러면 지금은 취미에서 책을 읽다. 그야말로 뭐 소설책을 읽고 뭐 읽고 이런 데 국한해서 독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문책에서 볼 수 있는 독서는 연구하다, 학문 연구하다, 공부하다 이런 뜻이 포괄적인 독서예요. 그런데 이 구어체에서 공부가 들어와서 이거는 좀 신식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말은 지금 그런 거는 다 섞어서 쓰니까 공부를 부지런히 하면 부모가 기뻐하신다. 열자, 기쁠 열자예요.